오늘 159페이지부터거든요. 거기 보면 기반시설이라는 게 나오죠. 기반시설. 예. 그 기반시설하고 오늘 그 매수 청구권 이런 분들 다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고요. 외운다기보다는 뭐 얘기를 또 잘 들으시면은 다 기억이 됩니다. 여기 이제 우리 기반시설이라는 게 나와요. 기반시설. 이 기반시설은 어느 도시에 기반이 될 만한 시설들을 미리 법령에 나열해 놓은 것을 우리가 보통 기반시설이라 그래요. 이게 하나의 이제 메뉴판의 개념입니다. 메뉴판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느 도시에 뭐 기반이 될 만한 시설, 뭐 도로라든가, 그렇죠? 뭐 철도라든가, 예, 뭐 주차장 같은 것도 있을 테고요. 뭐 공항이나 항만도 있을 테고요. 뭐 항만 같은 것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 무슨 공원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하여튼 어느 도시에 기반이 될 만한 시설로서요. 미리 법령에 나열해 놓은 것을 우리는 기반시설 그래요. 그러면 이 기반시설에 대해서 지금 보시면은 기반시설의 설치 절차 해가지고 기반시설 설치할 때는 원칙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 3번에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합니다. 밑에 우리 체크 플러스 보시면 도시군 계획시설이라 하면 만약에 그 도시가 시일 때는 그냥 도시계획시설이라 불러요.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이게 뭐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우리 대전광역시가 이렇게 있습니다. 대전광역시에서요. 우리 대전광역시에서 필요한 기반시설을 한번 우리가 빼보겠어요. 한번 찍어보겠어요. 도로 필요하죠. 철도, 주차장 다 필요하겠네. 그러면 대전광역시에 공항이나 항만은 필요할까요? 없어. 공원은 필요해. 그럼 필요한 것들을요. 대전광역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대전광역시에 설치하겠다고 계획으로 결정합니다. 이때부터는 저 기반시설의 명칭이 바뀌는 거예요. 저게 도시군 계획시설로 계획시설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도시가 그냥 시일 때는 도시계획시설 그러는 거죠. 그래서 기반시설과 도시계획시설의 차이는 기반시설을 특정한 도시에 설치하겠다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하면 그때부터는 도시계획시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 기반시설 이 말이 맞아요? 서울시 도시계획시설 그래야 돼. 서울시. 그래서 서울시 도시계획시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서울시 기반시설 이게 말이 안 맞지.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면 도시군 계획시설이 돼요. 이게 기출문제 10문제 이상 나왔어. 이거. 그래서 기반시설은 그냥 메뉴판의 개념이에요. 메뉴판에 있는 것을 도시군 관리계획이 불러줘야 되는 거예요. 이리 오라고. 네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나는 기반시설에 지나지 않았다. 많이 듣던 문장 같은데.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이 불러줘야 되는 겁니다. 또 옛날에 그 문학소년이었는데 옛날에 진짜 문학소년이었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머리에 물들이신 분 있잖아요. 이름들 보면 막 시상이 막 떠올라. 진짜. 아침처럼 화사하고 빛나는 그대 막 이렇게 떠. 잠 깨지 않습니까? 자, 다음 우리 2번 보겠습니다. 일단 잠 깨웠습니다. 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라 함은 자,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게 아니에요.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 그럼 대표적인 게 뭐 도로 설치 사업, 학교 설치, 공원 설치 이런 사업을 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 그럽니다. 근데 예외적으로요.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없이도 설치할 수 있는 기반 시설들이 있어요. 예외적으로 있습니다. 나중에 공부하면 되고요. 대표적인 거 생각나는 거 하나 써놓는다 그러면 주차장 하나 써놓으면 되겠어. 주차장. 예. 예외가 주차장이에요. 예. 그러니까 기반 시설 설치는 원래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되는데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없이도 설치할 수 있다. 주차장 같은 거는 예. 나중에 이제 공부하시면 됩니다. 주차장 같은 거. 그다음에 우리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나오는데 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로 설치 사업, 학교 설치 사업, 공원 설치 사업 이런 것들이 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인데요. 이 시설 사업을 하는 사람 우리가 시행자라 그래요. 시행자. 그러면 요 시행자는요. 예를 들면은 자, 수원시에서 도로 설치 사업한다. 시행자 원칙은 수원시장이야. 6명 시장 군수가 바로 시행자가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면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도로 설치하거나 그렇죠? 도로 설치하거나 학교 설치하거나 공원 설치하거나 등등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인데요. 요걸 갖다가 자기 이름을 걸고 하는 사람을 시행자라 그래요. 시행자. 요 시행자는 원칙적으로 행정청이 돼야 돼요. 원칙은 행정청이 돼야 됩니다. 행정청. 그래서 행정청 중에서 6명 또 써야 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그러면 서울특별시에서는요. 각종 도로 설치 등등은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서울특별시장이 시행자가 되는 게 원칙이야. 원칙. 근데 예외적으로요. 이제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가 시행자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외적으로. 이제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가 시행자가 되는 예외도 있다. 그래서 우리 국토부 장관은 뻔해 국가계획과 관련될 때는 뭐 국토부 장관이 시행자가 됩니다. 그 얘기가 다음 페이지 160페이지 위에 박스에 나와. 예. 국토부 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될 때 도로가 국가계획과 관련된 도로다. 국토부 장관이 시행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될 때는 도지사가 시행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도지사가. 예. 그 다음에 요 사람들 외에도 이제요. 비행정청이 여기 원칙 예외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행정청이라 불려요. 근데 행정청이 아닌 비행정청도 시행자가 될 수 있어. 비행정청도. 그래서 이 비행정청은 다시 두 가지예요. 공공기관 등이 있고 공공기관 등등도 비행정청이고 그 다음에 사인도 이렇게 있어요. 사인. 우리 사인 그러면 어떤 분은 뭐 심장마비냐 물어보는데 그게 아니라 민간인을 말해. 사사로울 사자. 요 사인 이렇게 실제로 물어봤다니까 나한테. 예? 그래서 요 비행정청 하면은요. 우리 많은 학생들이 실수하시는 게 있어요. 한국토지주택공사라고 있죠. 줄여서 우리가 LH공사라 그래요. 다른 학원에서 어떤 분이 선생님 그 내공사가 뭐냐? 내공사. 내공사가 뭐냐는 거예요. 이거 LH야. LH. 예. 너무나 깜찍하신 누님께서 진짜 백치미가 막 넘치시는 분이세요. 내공사가 뭐 내공사는 내가 하는 공사인가 근데 이게 아니라 그 LH 공사는 뜻이에요. 예. 예. 웃을 일이 아니야. 예. 이런 분들도 다 붙어서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붙어서. 예. 자, 그래가지고 요 그 LH 공사는요 절대 행정청 아니에요. 그냥 공공기관이야. 그래서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비행정청이 들어가는 거예요. LH 공사는 절대 공공기관 아니에요. 공공기관이고 행정청이 아닙니다. 그 요 공공기관은요 그냥 지정을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LH 공사 같은 경우는 여기 원래 시행자가 되는 요 행정청으로부터 너 시행자 내가 지정해 줄게. 지정을 받으면 바로 시행자가 돼요.
그러니까 LH 공사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할 수 있어요. 지정받으면은요. 근데 문제는 요 사인이야, 사인. 비행정청 중에 사인. 이 사인은 99.9%가 건설회사겠지. 건설회사예요. 건설회사는 무조건 지정 못 받아요. 조건을 갖춰야 돼. 조건. 그래서 이 조건이 이제 시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조건이 사업 대상 지역의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을 소유해야 돼요. 지가 소유하고 그리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동의. 그래야지만 지정받는 게 가능해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인가? 그럼 이게 왜 시험에 많이 나왔냐 그러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민자유치사업 들어보셨어요? 네. 민자유치사업. 도로, 고속도로를 하나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자체나 국가가 돈이 부족해. 그러니까 건설회사한테 너네들 돈으로 저기 도로, 고속도로 설치하고 그 대신에 한 50년간 통행료 받게 해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건설회사가 자기네 돈으로 민자고속도로를 딱 뚫었어요. 이 민자고속도로를 보면은 다 지름길이지. 지름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차가 막 막힐 때 내비게이션을 딱 틀어보면은요. 요쪽으로 가라 그래. 그 대신에 통행료가 엄청 나와. 통행료가. 그렇죠? 그게 바로 이제 요 사인, 바로 민자고속도로를 설치하는 그 건설회사가 바로 이 사인이에요. 그러면 그 건설회사가 이제 민자고속도로를 설치하겠다 그러면은 그 건설회사를 시행자로 지정해 줘요. 행정청에서. 그러면 시행자는 무조건 지정해 주는 게 아니라 고속도로가 지나갈 땅 3분의 2 이상을 지가 사들여야 돼. 일단 소유해야 돼. 그러면 나머지 3분의 1 있죠. 그거는 수용권을 줘.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그 지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 사람 숫자의 2분의 2 이상한테 동의를 받아야 돼. 그러면은 시행자로 지정을 해주고 시행자가 되는 순간 수용권을 줘. 건설회사한테. 건설회사도 수용권 가질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요 조건이 시험에 나온다. 그렇죠? 선생님 이 정도 외울만 한데요. 지금은 외울만 하지. 뒤에 가면은 수많은 3분의 2하고 2분의 1이 막 나와. 어디가 3분의 2고 4분의 3, 5분의 4도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하나만 딱 하면 헷갈릴 게 없는데 이제 하면 대한 수십 개, 수백 개가 나와. 그러면 이게 숫자가 뭔지 헷갈리거든요. 예. 공부를 많이 할수록 헷갈리는 거예요. 공부 많이 할수록. 예. 공부 안 하는 사람은 헷갈릴 것도 없고 함정도 안 빠져. 뭐, 함정을 다 지려밟고 지나간다니까. 예. 비행정청 좀 설명드렸죠? 예, 바로 그거고요. 그러면 요 시행자가 작성하는 계획을 이제 실시계획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실시계획은 다 시행자가 내가 이렇게 공사하겠다, 내가 이렇게 땅 파겠다 하는 것이 다 실시계획이에요. 실시계획을 작성한다. 그러면 계획 작성했으면 도장을 받아야 돼. 이것을 인가라 그래요. 가서 인가를 받는다. 인가 받은 것을 다시 만천에 알려주는 것을 고시 그래요. 고시. 그다음 오른쪽에 동그라미 5번에 보시면 사업인정 고시의 특례라는 게 나오는데 이거 진짜 어려워요. 제가 이게 무슨 뜻인지를 대학원 때 알아서 대학원 때. 근데 이게 지금 딱 나와 있는 거야. 거기 보시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있죠. 이게 몇 년도에 생긴 법일까요? 밑자 들어가 있잖아. 2003년도에 생긴 거. 예전에는 이 법 이름이 토지수용법이었어요. 토지수용법. 5글자는 말할만 하잖아. 토지수용법. 그런데 2003년도에 갑자기 법 이름을 바꿨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번 읽으면 숨이 차. 예. 그래서 이 법이 우리 대한민국 수용에 대한 일반법이에요. 수용. 그래서 어떤 법이든지 수용한다는 말이 나오면 그 파트만큼은 이 법이 우선 적용이 돼요. 공시법. 우리 줄여서 이제 공시법이라 그럽니다. 이 공시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이게. 근데 이 공시법에서는요, 대원칙이 있어. 이 법에서는. 우리 시험법이 아니지만 우리가 기본적인 거 알아놔야 돼요. 이 공시법의 대원칙은
국가나 공공기관 등이 국민들의 토지나 건물을 수용하는 것은 돈 주고 뺏는 거잖아요. 아무 때나 수용권 안 줘. 아무 때나. 수용하기 위해서는 하나를 지켜야 돼. 자기가 하는 사업이 공익사업일 때만 수용할 수 있어요. 공익사업일 때. 그래서 공시법상 사업 시행자가 수용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요. 자기가 지금 하는 사업이 공익사업이라고 인정을 받아야 돼요. 국토부 장관한테. 그 얘기는 공익사업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수용권 안 주는 거예요. 아니 국민들의 어떤 재산이나 이런 것을 갖다가 강제로 뺏는 수용을 하는데 공익사업이 돼야지만 우리는 수용권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사업 시행자가 수용을 하고 싶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일단 국토부 장관을 찾아가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이 공익사업이라는 것을 인정을 받고 오면 수용권을 줘. 그러면 공익사업이라고 인정받는 것을 줄여서 사업인정이라 그래요. 사업인정은 뭐야? 공익사업이라고 인정받는 걸 말해요. 인정받았다는 것을 만천하에 알려주는 걸 고시라 그러거든. 그러면 사업인정 고시가 있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야? 공익사업이라고 인정을 받았다. 즉 수용권을 이제 받을 자격이 생긴 거야. 수용권을 수용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실시 계획을 고시했을 때, 자 시행자가 내가 땅을 이렇게 파겠다고 실시 계획 고시했을 때는 사업 인정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실시 계획 고시만 있으면 공익 사업이 아닌데도 그냥 수용권 주겠다는 뜻이야. 예. 공익 사업이 아닌데도 그냥 실시 계획 고시가 있었으면 사업 인정 고시를 받은 것으로 봐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은 공익사업이라고 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어. 시행자가 자기가 땅 이렇게 파겠다고 실시계획 작성해서 고시만 하면은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그 얘기는 수용권 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공익사업이라 별도 인정받을 필요가 없다. 바로 수용권 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 공시법에서 수용권하고 여기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서 수용권하고 어느 쪽이 더 완화가 돼 있나? 수용 요건이 더 완화가 돼 있나? 이쪽이 더 완화가 돼 있지. 그렇지? 도시군 계획시설에서 더 완화가 돼 있는 거예요. 공익사업이 아니라 수용권 주는 거지. 예. 이건 이제 지금 설명 들었을 때만 잠시 이해가 돼. 요 이해가 한 5분 정도 지속이 되거든.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내년 시험 볼 때까지 제가 한 50번 정도 설명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조금 기억이 돼. 예, 괜찮아요. 5분 후에 까먹습니다. 예. 주사 한 번 맞은 것 같아. 진통제 한 번 맞은 것 같아. 되게. 예. 우리 가로 3번에 이제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라는 게 나와요. 혹시 여러분들 지금 민법 진도에 매수 청구권 나옵니까? 민법 진도에 아직 안 나왔어요? 지금 현재 그 물권법 들어갔습니까? 물권법에서 소유권, 점유권 했어요? 예. 지상권 했어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 혹시 배웠어요? 아직 안 배웠어요? 예. 민법은 어디까지 배웠는지를 다 기억해요 학생들이. 근데 공법은 지난주 어디 배웠는지 기억이 안 나. 공법은요. 다 그렇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이 매수 청구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내 땅 사가라고 하는 게 매수 청구예요. 내 땅 사가 하는 게 바로 매수 청구입니다. 예. 자, 매수 청구 요건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이거는 뭐냐 그러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매수 청구권인데 내 땅 사가라는 거예요. 매수 청구권입니다. 이게 요 매수 청구권은요. 이게 경기도 성남시 사건입니다. 경기도 이제 성남시에서 있던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매수 청구권은 왜 생겼냐 그러면은 헌법재판소 판례 때문에 생긴 거예요. 헌법재판소. 우리가 이제 헌재라 그래요. 헌재 그럽니다. 이 헌법재판소는요. 1987년도에 생겼어요. 헌법재판소가요. 원래 우리 헌법재판소는요. 제2공화국 헌법 때 있었습니다. 제2공화국. 윤보선 대통령 장면 총리 정부 때 그때 헌법을 딱 만들었는데 제2공화국 헌법 때 헌법재판소 제도가 있었어요. 근데 실제 설치는 못했어. 설치하려고 이제 땅 알아보고 있는데
5.16이 터졌어요. 박정희 장군이 제2공화국 정부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헌법에는 있었는데 실제 설치는 못 해보고 1987년도 제9차 헌법 개정 제6공화국 헌법이죠. 예. 이때 처음으로 이제 설치가 됐어요. 87년도에. 그러면 이 헌법재판소가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 어떤 분들은 탄핵 심판이라 물론 그것도 탄핵 심판이 있어요. 근데 그거 외에 가장 중요한 게 위헌법률 심판이라 그래요. 위헌법률 심판. 헌법은 대한민국 최고법이에요.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을 위헌이다 그러면 무효화시킬 수가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한동안 우리나라에서 이 탄핵 심판만 나오다 보니까 헌법재판소가 하는 일이 탄핵 심판만 있는 줄 알아. 그다음에 이 헌법은 아주 전문적인 법인데 동네 꼬마들도 알아 이제는. 동네 꼬마들도 알아요. 이 전문적인 지식이 대중화돼 버렸어. 예. 이 헌법재판소가요 87년도에 생겼거든요. 근데 어떤 일이 생겼냐 그러면 이 경기도 성남시는요 우리나라의 중요한 부동산 관련 판례를 다 만들어낸 도시야.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관련 판례는 거의 다 성남시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판례든 대법원 판례든 이 성남시가 수많은 부동산 관련 판례를 다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사건의 토지 소유지를 보면 성남시 수정구 상대원동, 예. 그다음에 원고 주소지를 보면 성남시 뭐 수정구 태평동 이렇게 막 나와요. 다 이게 예전에 1962년도에 만들었던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 제가 설명드렸죠? 우리나라 최초의 부동산 공법이 도시계획법이에요. 이거 1962년도에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이 도시계획법으로 최초로 만들었던 신도시가 성남시야. 성남시야. 근데 이 성남시는 지금의 우리 신도시의 개념이 아니에요. 62년도면 제가 태어나기 한참 전이라 본 적이 물론 없죠. 책에 나옵니다. 당시 도시계획법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지금 우리 청계천은 보건사업했잖아요. 청계천이 원래 청계, 맑은 개울이라는 뜻이야. 맑은 개울입니다. 진짜 맑은 물이 흘렀는데요. 근데 그 청계천 주변에 무허가 판잣집들이 엄청나게 많았다 그럽니다. 다른 학원은 그것을 갖다 증명해 주시는 어르신이 계시더라니까요. 한 70대 후반쯤 되셨는데 본인이 손 딱 들고 설명해 주는 거야. 자기가 어릴 때 봤다는 거야. 자기 젊었을 때. 예. 그래서 청계천 물이 흐르는 주변에 판잣집들이 이렇게 쫙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그 물 길러 먹기도 하고 빨래도 막 그랬대요. 근데 이제 서울이 요 도시계획법이 만들어지면서 재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허가 판잣집들을 다 철거해 버렸어요. 그때요. 70년대까지 다. 이때 그 철거민들이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막 그러니까 그러면은 성남에 가서 살아라 해가지고 집단으로 이주를 시켜버렸어요. 철거민들 집단 이주시킨 곳이 경기도 성남시예요. 그러면 성남시는요 평지가 거의 없는 도시예요. 다 언덕이야 성남시가. 그리고 처음에 이분들이 정착했던 곳이 보통 대지 면적 한 20평 정도의 다가구 주택을 쫙 지은 거예요. 언덕에다가. 그래가지고 성남 주택가에요 도둑이 들었는데 옥상을 뛰어넘고 도망갔어요. 이 가능해. 예, 100m를 달릴 수가 있어. 옥상을 뛰어넘어가. 다 붙어있기 때문에. 예. 거기가 유명한 성남시입니다. 그런데 이 성남시가 그러면 이제 80년대까지는 분위기가 어땠을까? 1번 활기차다. 2번 칙칙하다. 칙칙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분당구가 생겼어. 성남시 분당구. 분당구에서 엄청난 세금이 들어오는 거야. 지방세가. 그거 가지고 이제 성남을 개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지금은 성남이 경기도 내에서 재정 자립도가 1위인 도시죠. 도시입니다. 예. 이 도시계획 만든 것이 바로 이 성남시예요. 근데 그러면 62년도부터 도시계획법을 적용해가지고 철거민들이 모여 살던 이 성남시에요. 이 법이 적용이 됐잖아요. 그때 보니까 각종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규정들이 많았는데 당시 성남 시민들은 국가는 원래 이렇게 권리를 침해하는가 보다. 그 다음에 권리를 갖다가 구제해달라 또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한다는 것은 생각도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1987년도에 헌법재판소가 생겼고요.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위헌 법률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때부터 이제 판례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판례가. 그래서 이때부터 판례가 나왔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성남에서요. 여기가 이제 성남시야, 여기가. 이제 서울에서 철거민들이 계속 유입돼 들어와요. 인구가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필요한 게 일단 도로를 확장해야 돼요. 제일 기본적인 게 도로 확장이죠. 물론 아파트도 짓겠고 다가구 주택도 짓고. 그런데 이쪽 땅 소유자가 갑이라는 분이에요. 갑. 이 갑이 이제 소유자인데 요 갑의 땅에다가 이제는 학교를 짓고 싶은 거예요. 학교는 도시군 계획시설이죠. 그래서 갑 소유의 땅에다가 도시군 계획시설을 짓겠다고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고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흔한 게 학교니까 학교나 공원 등등인데 일단 학교라 그럴게요. 이 도시군 계획시설은요. 국가 땅에다 설치할 수도 있고 지자체 땅도 가능하고 개인 사유지도 가능해.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 개인 땅인데 거기다 앞으로 학교 설치하겠다고 결정고시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고시 그러는데 쉽게 말하면 학교 설치한 결정고시예요. 그럼 이제 이 땅은 소유자는 갑이라는 사람 소유인데 앞으로 장차 학교가 설치될 학교 부지가 돼. 학교 부지의 공식 명칭은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 우리가 시일 때는 도시계획시설 부지라 그래. 학교 부지, 공원 부지, 도로 부지 다 도시계획시설 부지라 불려요. 도시계획시설 부지가 딱 되면 행위 제한이 적용이 돼. 행위 제한이 적용됩니다. 이 행위 제한 뭐냐면 저 땅은 비록 소유자는 갑이지만 앞으로 학교가 설치될 예정지니까 학교 외에 다른 건물은 신축이 금지야. 신축 금지. 그 다음에 이게 갑 소유의 땅이니까 갑이 기존에 자기 집 지어놨을 수도 있잖아. 이 집은 다음에 학교가 설치가 될 때는 철거 대상이야. 철거 대상인 건물은 망가져도 지붕이 날아가도 개축 금지지. 어차피 철거할 거니까. 개축 금지. 재축도 금지. 다 금지야. 저 땅에 공작물 설치도 금지야. 이렇게 금지를 시켜놓고 난 다음에 이제 나중에 한 6개월쯤 있다가 학교가 설치가 되잖아요. 그러면 저 땅 주인 갑한테 보상금을 딱 주면서 토지 소유권을 갖다가 수용하거나 협의 양도를 받게 돼. 그러면 학교가 설치가 돼야지만 저 사람은 땅값을 받게 돼. 갑은요. 학교가 설치 안 돼 못 받는 거예요. 일단 찜해 놓은 거예요. 학교 부지로. 찜해 놓고 저 사람이 땅값을 받는 시기는 학교가 직접 설치가 되면은 자기 토지 소유권을 수용당하거나 협의 양도하고 땅값을 받고 다른 데로 떠나면 깔끔하게 일이 끝나. 그런데 문제는 학교 설치한다고 결정 고시해 놓고 나서 10년이 지났는데도 학교 설치를 안 하는 거야. 예. 10년 지났어. 학교 설치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 땅값 못 받죠. 왜? 학교가 직접 설치가 돼야 땅값을 받을 거 아니야. 땅값 못 받고. 그렇지만 행위 제한은 계속 받고 있어. 10년 동안 자기 땅인데 건물 신축 금지. 왜? 학교 부지란 이유로. 장차 학교가 들어설 땅이란 이유로 신축 금지. 자기가 기존에 지어놨던 자기 집이 있는데 태풍에 지붕이 날아갔는데요. 개축 금지래. 왜? 학교가 설치가 되면 철거 대상인 건물이니까 개축하면 안 된다는 거야. 재축도 안 되고. 그래서 저 사람은 언제 어떻게 해야 돼요? 별을 보고 자야 돼. 그래서 나온 것이 별에는 밤이라는 게 나왔어. 별에는 밤이야. 예. 지금 없으니까. 예. 이게 바로 이런 상황이 된 거야. 이런 상황이요. 그래서 요 갑이라는 사람이요. 이제 성남시를 상대로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어요. 내 땅을 학교 부지로 묶어놓고 10년이 지나도록 이때는 10년 이상 지났죠. 지나도록 학교 설치도 안 했기 때문에 난 땅값도 못 받고 내가 이 땅을 임대를 했으면은 임대료를 복리로 계산하면 얼마겠어 이게. 근데 학교 부지란 이유로 아무것도 못하니까 임대도 안 되잖아요. 나는 엄청나게 손실을 봤다. 손실보상을 청구한 거예요. 성남시에. 성남에다가 손실보상을 청구했는데 손실보상을 못 해주겠다는 거예요. 왜? 법에 없어.
당시 도시계획법에는 손실보상 규정이 없어요. 이럴 때 손실을 보상해 주라는 그 규정 자체가 없는 거지. 근데 우리나라 최고법인 헌법 있죠.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럴 때 손실을 보상해 주라는 손실보상 규정이 있어. 재산권 침해가 있으면 손실을 보상해 줘야 된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러면 요 도시계획법은 헌법이 위반됐죠. 위반됐을 때는 헌법재판소에다가 위헌 법률 심판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위헌 법률 심판 청구하는 저 갑이라는 분이 위헌 법률 심판을 이제 청구하게 된 겁니다. 예. 그런데 이때 헌법재판소가요 이 갑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맞다 이 말이. 헌법에 너같이 재산권 침해를 받아서 손실을 본 사람이 있으면 손실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요 도시계획법에서 손실보상 해주라는 말이 없으니까 도시계획법에 도시군계획시설조항 도시계획시설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위헌이다 그랬어요. 근데 위헌 판결을 못하고 대신 헌법 불합치 판결한 거예요. 헌법 불합치 판결. 야, 이걸 갖다가 우리 아줌마들이 배우니 참 내 법대 대학원 때 공부하는 거를 헌법 불합치 판결은 뭐냐면요. 우리 원래 위헌 판결을 하잖아요. 위헌 판결을 망치를 딱 때릴 때 시간을 재.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시간을 딱 재서 그때부터 그 법이나 법 전체나 법률 조문 하나가 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효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시간을 딱 재는 시간을. 예. 그래서 시간을 딱 재는 이유가 그때부터 딱 이제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위헌 판결을 받은 조문이 형벌 조문일 때는요. 그 법이 만들어진 때로 소급해서 가서 무효가 돼. 그러니까 이 위헌 판결을 받은 조문이 징역 몇 년에 처하는 규정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위헌이잖아. 그럼 이게 20년 전에 만들어진 법이면은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때부터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법으로 처벌을 받았던 분들은 억울하게 처벌받은 거죠. 그래서 법원에다가 재심을 청구해서 무죄 판결을 다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칙은 시간을 재서 그때부터 무효. 그다음에 형벌 조항일 때는요. 처음 만들었을 때 소급해서 그때부터 무효이기 때문에 무효인 법으로 처벌받던 사람은 다 전과 기록을 말소할 수가 있어요. 재심 청구해가지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갖다가 위헌 딱 하려고 봤거든요. 했더니 그럼 어떠냐면 그 위헌 판결하는 그 순간부터 도시계획법에 있는 도시계획 시설과 관련된 조문은 없어져 버리죠. 엄청난 혼란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헌 판결 대신에 일정한 시간적인 여유를 줘요. 몇 월 며칠까지 법을 개정해라. 법을 개정하면 이제 위헌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효력을 유지시키고 법을 개정하라는 판결이 헌법 불합치 판결이야. 위헌 판결 대신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법이 없어지면 혼란 생길만 할 때 이걸 해요. 그래서 헌법 불합치 판결했어요. 그래서 법을 개정하라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개정하냐면 손실보상 규정을 만들어주래. 손실보상 규정을 만들어주라 그런 거예요. 손실보상 규정을. 그러면 손실보상을 안 해준 것이 위헌이니까 몇 년도 몇 월 며칠까지 손실보상 방법을 만들어주라 이렇게 판결한 거예요. 근데 손실보상 규정을 헌법재판소 직접 못 만들어. 왜? 법을 만드는 것은 국회가 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이제 정부하고 국회의논해서 손실보상 규정을 만들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현금 보상을 해주려고 했어. 처음에는. 현금 보상해 주려고 처음에 이거.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실제로 이런 땅이 전국에 너무나 많아. 전국에. 그래서 이 땅을 갖다가 10년 이상 못 쓴 사람한테 10년간 임대료를 복리로 계산해 봤더니요. 그걸 다 주려고 그러면 국가 재정이 파탄이 나. 안 되겠다. 현금 보상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학교 부지 지정을 해지해 주는 것도 하나의 보상 방법이래. 돈 주는 것만 보상이 아니라고 이때 얘기가 했어요. 헌법재판소 판례에서요. 현금 보상만 보상이 아니래. 보상은 방법은 다양하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학교 부지를 풀어주는 것도 하나의 보상인데
풀어주려고 봤더니 나중에라도 학교 설치할 가능성이 있거든. 안 되겠대. 그러면 갑한테 수용 신청권을 주는 게 어떠냐. 내 땅을 잘 수용해가라. 수용 보상금도 공시지가 한 150%는 줘야 되거든. 이것도 국가가 파산 날 것 같아. 그래서 마지막으로 선택한 게 매수 청구권이에요. 이것을 보상 방법으로 만들었어요. 매수 청구권은 뭐냐 그러면 갑이 성남시에다가 내 땅 사가라. 매수 청구할 수 있는데 성남시가 돈 없어 하고 거절하면 그만인 게 매수 청구권이야. 그러면 국가나 지자체한테 가장 부담이 적은 게 뭐야? 매수 청구권. 예. 그 매수 청구권은 최근 10년간 시험에 7번 나왔어요. 선생님 어떻게 시험에 10년간 7번이면은 이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바로 헌법재판소 판례 때문에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시험 7번 나왔고요. 우리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들어가면은요. 헌법재판소가 자기네들 스스로 본인들이 한 판결 중에서 너무나 마음에 들어가지고 대표 판례라고 앞에다 이렇게 실어놓은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야. 예. 본인들 스스로 너무나 판결 잘했다고 실어놓은 게 이거야. 그러니까 시험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시험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요즘에는요. 기계적으로 외워서 문제 못 풀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건지 이렇게 기초과정 때 하나씩 들어놓으면은 이해가 되잖아 일단. 그 다음에 문제 보면 다 맞힐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매수 청구권이라는 제도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 갑이라는 분이 이분이 아줌마예요. 아줌마입니다 이분이. 그리고 이때 성남시에 실제 있었던 일이 뭐냐 그러면요. 학교 부지로 지정된 땅인데 길 건너편에 신혼 부부가 이사를 온 거예요. 애를 하나 만들었어. 애를 하나 만들었는데 너무나 반가운 곳이 길 건너편이 학교가 들어설 예정지라 그러니까 얘를 일로 초등학교 보내면 되잖아요. 크면은요. 근데 얘가 군대 갔다 올 때까지 실제 설치가 안 된 거야. 군대 갔다 올 때까지. 예. 애가 이제 제대해가지고 엄마 학교 들어섰어. 아직도 안 들어섰다는 거야. 실제 있었던 일이라니까 이거. 예. 지금도 없어. 지금도 안 들어섰어. 지금도. 예. 예. 그래가지고 이게 그렇게 유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갑이라는 분은요 방송에 출연했었어. 저분이에요. 예. 제가 한날 그 집에 이제 들어와가지고 그때는 제가 결혼하기 전인데 그때 제가 이제 오피스텔에 살았거든요. 오피스텔 앞에 일종 근린생활시설이 있어요. 그 휴게 음식점 라면집이 있다고. 그래서 밤에 이제 라면 먹으러 이렇게 가서 이렇게 라면하고 아줌마 여기요 그 떡라면 하나 주세요 해가지고 먹고 있는데 밤 12시가 넘었는데 등 뒤가 텔레비에 있었거든. MBC 마감 뉴스를 이렇게 하는데요. 오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판결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바로 그 사건이구나. 딱 돌아봤더니 그 우리 교회 아줌마 파마라고 있잖아요. 머리 어떻게 해드릴까요? 오래 가게 해주세요. 오래 가는 파마이지. 이걸 딱 하고 몸빼 바지를 입을 아줌마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제 땅이요 학교 부지로 지정됐는데요. 뭐 학교도 설치 안 해주고 예 그다음에 돈도 안 주고 막 해서 나온 거야. 그 아주머니께서 약 한 15초, 20초 이게 나온 거예요. 더 끌면은 그 아주머니 명예훼손될 수 있으니까 일단 마스크부터 시작해가지고 머리 모양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야 그러면 이제 조만간 법이 개정되겠구나 했는데 조금 몇 달 지나니까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매수청구권이 그때요. 옛날에요. 그래서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예요. 이게. 헌법재판소 판례는 중개사 시험에서는 차마 대놓고 물어보지 못하니까 이 헌법재판소 판례 때문에 만든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서 이게 왜 나와요? 그러면 다 이유가 다 있어요. 예,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판례를 갖다가 이해한 사람들은 읽으면 다 이해가 되게 다 법이 만들어져 있어요. 예. 내 땅을 사가라 매수 청구인데 여기 보세요. 매수 청구 요건이라고 나오죠.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이걸 줄여서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이라고 그래요. 학교 설치 결정. 10년 내에 그 도시군 계획시설 예를 들면 학교 설치에 관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다. 근데 그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되라면 아주 중요하죠.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는 매수 의무자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내 땅 사가라 차라리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요 중에서 지목이 대인 토지만 매수 청구할 수 있다는 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던 정답 지문이에요. 지목이 돼. 그러면 다른 지목은 매수 청구를 못 하는 거예요. 이걸 제가 이렇게만 설명을 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은 좀 또 까먹어. 예, 그래서 또 설명을 또 드려야 돼. 왜 이게 지목이 된가? 여러분들 공시법 시간에 지목 배웠습니까? 네. 배웠어요? 우리 지목은 아마 그 목등기께서 가르치는 목등기? 예, 목등기. 예. 자, 목등기께서 가르쳤네 지목을. 예. 그러면 여기가 이제 지목이 답인 토지가 있고 여기가 지목이 대인 토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두 개의 땅이요 동시에 학교 부지로 지정된 거야. 학교 부지로 지정이 됐어요. 자, 지목이 답인 토지 소유자한테 이제 시청에서 이제 당신 땅은 건물 신축 금지야 그런 거예요. 왜? 도시계획시설부지는 신축 금지니까 금지했더니 이 지목이 답인 토지 소유자가 그냥 웃어요. 야, 너 충격 안 받냐? 신축 금지라는데. 내 땅은 논이야 그러는 거야. 논은 이미 신축 금지돼 있어. 그렇잖아요? 예. 전혀 충격이 없지. 이미 금지가 돼 있는데. 그러면 개축이나 재축도 금지야. 또 웃어요. 내 땅은 논이기 때문에 개축이나 재축할 건물 자체가 없어. 그러면 지목이 답인 토지에다가 너 신축 금지다, 뭐 개축 금지다 아무리 행위제한 해봤자 전혀 충격이 없다니까. 없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배를 몰고 지나가는데 네 배를 가라앉히겠다 그랬어요. 그때 이 사람 웃어요. 내 배는 잠수함이야. 전혀 충격이 없어. 예. 그래서 지목이 답인 토지에다가는 아무리 신축 금지해봤자 전혀 충격이 없거든. 그러면 충격받는 지목이 다해야 돼. 지목이 대인 토지니까 건물 지을 수 있거든요. 다음 달에 건물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학교 부지로 지정하고 신축 금지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피해본 지목은 어느 지목이야? 대. 그래서 이 지목이 대만 시험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그럼 우리 기출문제 좀 풀어볼게요. OX로 대답해 보세요. 지목이 대가 아니라도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지목과는 상관없이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지목이 대인 경우에 하나여 매수 청구할 수 있다. 다 맞췄네 기출문제. 이다 기출문제야 그냥. 예. 야 이거 하나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오랫동안 했어요. 설명을 오랫동안 하니까 자신 있게 맞춰. 이제 왜 지목이 대일 때만 매수 청구할 수 있는가. 예. 그 다음에 매수 의무자는 원칙이 6명 시장 군수예요. 예. 만약에 시행자가 정해진 경우 그 시행자한테 매수 청구합니다. 3번의 매수 여부 결정은요. 6개월 내에 살까 말까 결정하게 돼 있어요. 내 땅 사가 그러니까 성남시가 살까 말까 결정 6개월이나 시간 줘. 만약에 사겠다 결정했잖아요. 2년 내에 실제 사야 돼. 2년 내. 6개월 대신에 2년으로 틀리게 나왔고 2년 내에 3년으로 틀리게 나왔고 예. 그 다음에 매수할 때는요. 매수 가격이나 매수 절차는 밑에 마지막 줄 공시법을 준용합니다. 매수 가격이나 매수 절차는 공시법에 따라서 매수하게 돼 있고요. 162페이지 보시면 매수 방법 원칙 저 땅을 살 때 성남시가 만약에 돈이 있어서 마침 살 때 원칙은 현금으로 매수하는 겁니다. 매수대금 원칙 현금이야. 명절을 맞아서 가정주부들에게 명절 때 받고 싶은 선물 1위가 뭘까요? 현금이야. 그럼 2위가 뭘까? 상품권. 현찰. 예. 그러면 명절 때 절대 받고 싶지 않은 선물 가정주부가 응답했으면 1등이 뭘까? 식용유 세트는 저기 10등 밖에 있어. 예. 명절 때 가정주부가 받기 싫은 선물 1등이 책이래요. 책. 예. 책을 받고 싶지 않대. 그 다음에 2등이 뭐냐 그러면 받고 싶지 않은 거 2등이 음악 CD래. 음악 CD. 3등이 스카프래. 스카프 받고 싶지 않대. 그래서 내가 이번 명절 때는 우리 와이프한테 스카프에다가 책하고 CD를 담아서 이렇게 주고 싶어. 이렇게 싸서 스카프로 싸서 주고 싶어. 그럼 1, 2, 3는 한꺼번에 줄 수 있잖아. 그래서 현금이 원칙이에요.
저 땅값은 현금을 주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채권으로 땅값을 대신 지급할 수 있어요. 이 채권 이름이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이야. 그래서 매수 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로서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그럼 여러분들은 땅값 현찰 주겠다 그랬는데 저 현찰 싫어요. 채권으로 주세요. 원합니까? 우리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피성년 후견인. 다른 학원에서는 또라이 그러는데 어떻게 수업 시간에 그런 말을 쓸 수가 있어요? 피성년 후견인. 예, 아니 현찰 주겠다는데 굳이 채권 달라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죠. 예, 무슨 말인지 몰라. 이 수준 높은 유머를 이해할. 예. 예, 토지의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없거든요. 우리 공법에는 그런 일이 없을 만한 것을 앞에다 먼저 쓰는 거야. 보통 이게 보통 바람잡이 조문이라 그래. 바람잡이. 뒤 또는 뒤가 핵심이에요. 부재 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부재 부동산 소유자는요. 그 땅이 있는 곳에 살지 않는 사람을 말해요. 자기 집이 지붕이 날아갔거든. 그 땅에 살 수 있어? 집을 버리고 이사가 있거든요. 100% 부재 부동산 소유자가 돼. 토지로서 또는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 대금이 3천만 원을 초과할 때는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채권으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3천만 원까지 현찰 주겠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 성남시에 있는 학교 부지는요. 도시 안에 있잖아요. 평당 1,000만 원 이상은 다 가요. 평당. 그러면 학교 부지가 수십 평인가 수천 평 규모인가? 수천 평. 땅 3평까지는 현찰로 주겠다는 얘기야. 평까지는. 나머지는 채권으로 주는데 채권. 예, 그런가 보다. 예. 그래도 사주면 다행이지.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보세요. 매수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그랬죠. 돈 없다고. 또는 산다고 해놓고 2년이 지날 또 안 살 수도 있어요. 실제 안 사는 경우 많습니다. 그랬을 때는 토지 소유자가요. 개발행위 허가를 얻어서 이제 자기 땅에 지가 필요한 건물은 짓고 살 수 있대요. 그래서 내 땅 사가는 안 사가지? 그러면 꼭 필요한 건물 지을 수 있는 게 나와. 박스 안에. 단독주택 3층이야. 1종 근린생활시설 3층이야. 2종 근생 중에 3층 이하인데 단 여러분이 좋아하는 건 제외합니다. 단란주점, 다중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제외. 공작물 설치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설치된 적이 있는가? 없어요. 그냥 설치하는 게 아니라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바로 매수 청구를 거절한 바로 그 시장이야. 그래서 같은 사람이라고. 예, 그래서 허가 내준 적이 없어요. 예. 그다음에 우리 방가로 4번 실효 있죠? 자, 실효. 요거는 학교 설치한다고 결정 고시 후 20년이 지날 동안 사업이 시행 안 됐잖아요. 20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의 효력을 잃는다. 실효가 되는 거예요. 이제 학교 부지에서 풀려서 자기 땅 이제 자기 마음대로 다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늦었지만 이 조문을 보고 그래도 조국이 양심은 있네. 20년간 묶어놨다가 20년 지나고 나면 다음 날 풀어는 주는구나 했는데 그러면 전국에 이제 풀린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 데려오면 내가 1,000만 원 아니야. 내 재산 다 줘. 예. 없어. 한 명도 없어 전국에. 지금 요 조문이 국토계획법 부칙에 뭐라고 돼 있냐 그러면 부칙에거든요. 우리 시험에 안 나와. 부칙에 기간 계산을 2000년 7월 1일부터 하게 돼 있어. 기간 계산을 20년의 기간 계산을 2020년 7월 1일이 돼야지만 대한민국 최초로 요 실효되는 사례가 나오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현재는 실효된 적이 없어요. 전국 어디에도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20년 지나면 실효된다는 건 이때 만들었거든. 이때 만든 때부터 이제 20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가 솔직히 공부 많이 못했거든. 예? 대충 외워서 객관식 붙은 사람들이야. 솔직한 얘기로. 붙고 나는데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거든요. 예. 예전에 제가 그랬거든요. 우리 그 공인중개사가 아주 공부를 많이 해서 붙는 게 아니라 60점 넘겨서 붙었다. 그랬더니 중개사 공부하시면 저한테 욕을 하는 거예요. 예. 공인중개사를 비하한다고. 예. 이 비하가 아니라 우리들끼리 하는 얘기잖아요. 같은 업계에 있는 사람들끼리. 예.
우리끼리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남이 우리들한테 뭐라 그러면 우리는 같이 공동 대응을 하겠지만 우리끼리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어떤 분이 흥분해가지고 말이야. 왜 공인중개사를 비하냐고. 비하는 게 아니지. 사실이 그렇거든. 우리 60점 맞는 거예요. 그렇죠? 더 열심히 공부하자는 의미로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 오해하시면 절대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를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이 중개사가요. 이 부칙을 모르잖아요. 이거 시험범위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동네 고객이 오신 거야. 저기 부천시에. 이분은 학교 부주로 지정된 지 25년 지나신 분이야. 왔을 때 그거 실효된 거야. 20년 지났으면은. 그래서 이렇게 상담해 주신 거예요. 이분이 너무 행복해가지고 내가 이걸 몰랐네. 이미 5년 전에 실효가 됐는데 이걸 모르고 역시 사람은 배워야 돼. 공인중개사가 최고야. 그리고 달려갔습니다. 부천시청에. 그 시청에 그 담당자 만나가지고 제 땅이 학교 부지 지정돼 25년 지났는데 이거 5년 전에 실효된 거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담당자 뭐라고 그랬을까요? 진짜 그러네요. 그러는 거예요. 진짜 그러네요. 그래서 이분이 막 과장님한테 달려간 과장님 저희들이 실수를 크게 했습니다. 5년 전에 실효된 거 우리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과장님이 서류로 한 때리는 거예요. 이 바보 같은 거예요. 부칙을 찾아봐. 이제 부칙 보니까 써 있어. 2000년 7월 1일부터야. 그래서 이제 2020년이 얼마 안 남았네 이제 그렇죠? 예, 7월 1일 날 전국에서 이제 실효되는 사례가 나오게 되는데 요즘에 제가 이제 그 상담 받는 게 바로 이거예요. 정부의 그 공공기관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 있잖아요. 그걸 제가 현재 상담을 받고 제가 이제 해주고 있어요. 전국의 면적이 가장 많은 거, 그러니까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면적이 제일 큰 게 공원 부지예요. 그 공원 부지 면적이 현재 여의도 면적이 몇 배가 돼요. 전국에서요. 공원 설치한다고 결정 고시했는데 20년간 설치 안 했던 것이 현재 전국의 면적이 여의도 면적의 한 몇 배가 되고요. 학교 부지고 뭐 다 합치면 여의도 면적이 수십 배예요. 지금요. 모든 도시 다 합치면은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그러면 이제 이게 풀려버리면은요. 땅 주인은요. 이제 자기 땅에 건물 지을 수 있잖아. 예. 난개발되거나 이제 부동산 투기 일어나겠죠. 지금 당장 강남에요. 예전에 지정될 당시 옛날에 그러니까 벌써 한 30년 전에 지정될 당시에는 주변이 다 허허벌판이었어. 배추밭이었다고. 그때는 평당 10,000원도 안 하던 땅이었거든. 지금 거기가 평당 5,000 정도 가요. 근데 거기가 공원 부지면은 규모가 몇천 평은 되겠지. 그 땅주 요즘에 기도하고 다니는 거야. 제발 무사히 2020년 7월 1일이 지나기를. 그럼 자기는 수천억대 재산인가가 되는데 근데 그분은 뭐 한 90 가까이 되신 분이라니까 자식들이 이제 좋은 거지. 그치? 아버지는 그 도장 찍을 힘도 없어. 아버지는. 예. 자식들 좋은 거지. 예. 그런데 이제 이거는 제 생각인데 우리 왜 여름에 보면은 그 구미호라는 드라마 있어요. 남양 특집. 오늘 밤만 넘기면 사람이 되는데 꼭 그날 밤에 사고가 터져. 그래서 제 생각인데 2020년 한 6월 달쯤 되면은 법을 개정하지 않을까 싶어. 요 20년을 50년으로. 예. 예.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우리 국내에 공법에서요. 예. 그날이 다가오는데 한 달 전에 법을 바꾼 적이 있었다니까. 실제 있었어요. 그린벨트에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런 적이. 그래서 이제 안심할 건 아니다.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요. 그 나중에 중개사가 되고 나면은 조심할 게 붙고 나는데 공부를 더 해야 돼. 안 그러면 잘못해 준다고요. 근데 이게 소문 나버리면 요즘에는 하도 그 인터넷이 발달돼 가지고요. 특히 이제 대단지 아파트 내 단지 내에 상가 있는 중개사들 있죠. 한 번 뭐 실수한 게 있잖아요. 인터넷에 올라오면 다 문 닫아야 돼 요즘에는. 얼마나 심한지 요즘에. 어느 부동산에 갔는데 이것도 모르더라. 잘못 알려줬다. 그게 바뀐 지가 10년 넘은 거다. 막 이러면은 이제 난리 납니다. 이제. 예, 그래서 요즘에는 공부 진짜 많이 해야 됩니다. 일단 붙고 난 다음에. 예, 붙고 난 다음에. 그러면 요 20년 요거 조문 자주 나오겠죠? 예. 매년 나오다시피 이제. 올해도 나왔어. 올해도. 예. 20년을 10년으로 바꿔서 냈어요. 왜 10년을 바꿔서 냈을까? 어디선가 10년 봤어. 10년 내에 사업이 시행 안 됐을 때 막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것은 20년 10년 바꿔서 낸다고요.
그래서 여기 다음 날을 빼고도 내기도 해요. 20년 외웠더니 다음 날을 빼고 20년이 되는 날로 나. 예. 다음 날 외웠더니 또 20년을 10년 바꿔서 내. 예. 예. 그래서 그거 체크하시면 되고 앞으로 2020년도까지는 계속 나오겠다. 그렇죠? 예. 그 문제가 되니까. 잠시만 쉬었다가 이제 지구 단위 계 보겠습니다.